마지막으로 단기 수익 관심 종목 리뷰 영상을 올리고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지난 몇 주간은 코스피의 저 PBR 수혜 종목들과 코스닥의 주요 수급주 몇 가지를 제외하면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등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지수가 상승의 힘을 받아서인지 시장이 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제 오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을 보면 테마 내의 종목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 4종목이 그룹으로 묶여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 선별에 조금만 잘 신경 쓰면 수익 실현하기가 좋을 수 있으니까 더욱 시장의 흐름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단위 종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테마에 따라 잘 정리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초전도체인데요. 초전도체에도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은 대략 4가지 정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신성델타테크, CCS, 서남, 그리고 고려제강인데요. 신기하게도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차트마다 흐름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조금 매매를 했었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서남은 오늘 고점 부근에서 한번 짧게 매매를 시도하고 수익을 챙겼는데요. 초전도체 종목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네 번째에 있는 고려제강입니다. 고려제강도 몇 번 매매를 했었고 오늘도 수익을 이렇게 챙기면서 매매를 했었는데요. 지난 3일 동안 단일가로 지정되면서 다른 종목 대비 수급 유입이 매우 약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거래량을 보시면 확실히 표가 나죠. 가장 왼쪽에 있는 신성델타테크가 가장 거래량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CCS가 거래량이 증가했었고요. 서남은 이제 막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는 추세죠. 그런데 고려제강은 거래량이 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낮은 거래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 가운데 이번 주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고려제강이나 서남 정도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대장은 신성델타테크고요. 오늘 CCS도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어서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략 250%가 조금 넘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500%에 가깝네요.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서남의 경우 현재 바닥 대비 오늘 기준으로 130%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고려제강은 현재 100%도 아직 넘지 못한 상태로 78%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남과 고려제강 정도가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네 종목 모두 아주 높은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분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매매가 그래도 접근하기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모두 분봉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 날짜로 분봉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겠죠. 오늘 1시 지날 무렵 분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나와줬던 현재 이 부분입니다. CCS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정도 또 여기에도 이렇게 분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선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정도가 될 거고요. 제일 오른쪽에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서 돌파하는 무렵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제강에서 제가 매매한 매매 타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전고점을 돌파한 이 검정색 라인 위에서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했었고요. 또 오늘 서남도 진행을 했었는데 서남은 종가 무렵 상한가에 진입할 것을 기대하고 마지막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종목에 진입한 것을 보면 전고점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진입한 것이고요. 고려제강도 전고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진입을 한 것입니다. 종목에 따라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것도 있고 돌파 매매를 할 때도 있는데요. 상승의 초입이나 전고점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단계에서는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 부분에 있을 때에는 항상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지우고 다시 일봉으로 바꿔서 한번 볼까요? 차트상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고려제강이 그동안 단일가 매매가 진행돼서 그런지 횡보가 조금 길었는데요. 지난주 만들어진 이 가장 고점에 있는 음봉의 상단 부분이죠. 이 부분을 돌파할 때 한번 돌파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매매 타점을 잡는다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된 날이 아니라 5일선 근처에서 음봉으로 마감한 날, 신성델타테크는 여기 정도 되겠죠. 그리고 CCS는 이런 날입니다. 선암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긴 음봉이니까 다음 날까지 지켜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5일선에 걸친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날 종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초전도체라는 테마 영역이 워낙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가 많은 편이어서 가능 아니면 매매 멀리 하시는 거를 오히려 더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도 한번 담력 있게 접근해 보겠다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분봉에서 전고점 돌파 또는 일봉상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된 경우 종가 매매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테마는 오픈 AI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 AI에서 소라라고 하는 비디오형 AI 도구를 발표를 했었죠. 현재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종목 두 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오픈 AI의 챗GPT나 소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생성형 비디오 AI와 연관성을 가지고 키네마스터와 이노뎁이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말 이미 장대양봉이 발생하면서 121평선을 돌파를 했었고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가 생각보다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힘없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마지막 저점이 긴 장대양봉의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요. 정확한 자리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눌림목이 만들어진 자리를 보면 20일이나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에 진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걸치기 시작했고 월요일 날이죠. 2월 19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고 오늘까지 이틀째 상한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노뎁의 차트 모양을 보면 키네마스터처럼 지난 12월 달에 큰 상승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여기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올 때 훨씬 이전에 매매를 했다가 정말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었고 20일 이평선을 하락 이탈하기에 이때에는 손절 구간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어제 상한가를 터치하다가 살짝 내려왔고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는 순간 매도 청산을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차트의 흐름이 손쉽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갭 상승을 한 상단과 하단 부분에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미리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좀 갭이 넓은 편이네요. 오른쪽 이노뎁에도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놓고요. 그리고 캔들의 가장 고점 부분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오늘 상한가 무렵이고요. 이노뎁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의 끝부분이죠. 17,500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내일이나 모레 당장의 종목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첫 번째 검정색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그 아래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지 지켜보면서 눌림목 매매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 이노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좀 오른쪽에 와 있으니까 뒤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림목 부근 또 더 아래까지 내려와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지지선에서 저항을 받고 눌림목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반등이 일어날 때 종목에 진입할 수 있을 건데요. 가장 좋은 눌림목 매매는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아랫꼬리가 이 검정색 지지선을 터치하는 그런 날 정도가 접근하기에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만들어 놓은 붉은색 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돌파 매매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초전도체의 매매 타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돌파하는 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하고 난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수익의 폭은 조금 줄일 수 있겠지만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2, 3% 내에서 수익을 챙기면 좋은데요. 아무튼 키네마스터와 이노뎁은 계속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이어서 비디오나 생성형 AI 쪽으로는 관심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장중에 매매할 때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키네마스터가 상승을 할 때 한쪽 차트만 보지 말고 이노뎁도 같이 살펴보면서 수급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 기울기를 보면서 적절하게 매매 타임을 갖는다면 양쪽으로 수익을 잘 챙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의 소라와 관련돼서 키네마스터, 이노뎁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테마는 2차전지 쪽입니다. 최근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살펴봐야 될 종목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엔캠, 그 다음 에코앤드림, 캠트로스,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엔캠에 대해서는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러다가 제2의 에코프로비엠이나 금양처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2월 초인 2월 2일까지 매매를 하고 이후에는 겁이 나서 아직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엔캠이 상승하는 이유는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죠. 마치 예전에 금양이 상승할 때와 비슷한 모양새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엔캠이 시가총액을 5조를 넘긴 상황입니다. 충분히 MSCI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고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당분간 계속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엔캠의 후속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종목이 에코앤드림이죠. 저는 에코앤드림이 첫 상승을 보여주었던 2월 14일 날 이렇게 한번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 매매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점에 최고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했는데 당분간은 수급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캠트로스를 보면 피레침을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어제와 오늘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상황을 보면 이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24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린 상황이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매매 전략은 여기서도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주 좋은 지지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7,750원 정도 되겠네요. 상승을 시작하던 양봉의 윗꼬리가 이렇게 7,750원에서 한번 터치, 또 두 번째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오늘 양봉의 시초가가 7,750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24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세 번의 저항이나 지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눌림목 자리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돌파 매매는 역시 9,000원 정도 되겠네요. 오늘 만들어진 윗꼬리의 끝부분 9,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추가로 짧게 한번 종목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솔브레인 홀딩스인데요. 종목의 성질로 보면 상승의 트리거가 됐던 엔캠이랑 가장 가깝습니다. 엔캠이 전해질이나 전해에 관련된 뉴스로 상승을 했는데요. 엔캠과 유사하게 솔브레인 홀딩스도 같은 맥락으로 현재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면 어제 날짜에 5일선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지지를 받는 순간에 놓친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만들어진 이 양봉의 고점,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양봉의 바닥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흘러가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상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의 경우 5일, 20일, 그리고 60, 120, 240 완전히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흐름이죠. 그 옆에 있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정확하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웅크렸다가 펼쳐지는 부채살, 여기에도 상승의 초입입니다. 현재 5일 이평선의 갭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5일부터 120일 이평선까지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240일 이평선이 저 위에 있는데 이평선이 하나씩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꾸준한 우상향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도 나쁘지 않네요. 5일, 20일, 60일, 120일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요. 240일이 아직 아래에 있고 5일과 20일은 벌써 골든크로스 상황이어서 현재 주가가 다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랫부분에서 저항 역할로 받아줄 이동평균선이 충분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왼쪽에 있는 엔캠의 경우에는 역시 그동안 상승이 길어서 그런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정말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초단타에 능숙한 분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 네 종목을 같이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2차전지 영역이지만 리튬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리튬과 관련된 세 종목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왼쪽부터 미래나노텍, 그 다음 광무, 가장 오른쪽에 하이드로리튬인데요.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매매를 두 번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광무 같은 경우에도 상승 중에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로리튬은 최근에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최근에 만들어진 두 장대 양봉이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차트가 눌려져서 그렇고요. 실제 상승률은 17%, 20%가 넘는 긴 양봉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 때문인데요.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매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120일 이동평균선, 바로 파란색 선입니다. 주가가 이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는 한 저는 가능하면 매매에 진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종목을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120일 이평선 돌파 전까지는 아마 매매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미래나노텍을 보면 지난주 후반이죠. 이렇게 1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광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 초에 이렇게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타점을 잠깐 살펴보면 미래나노텍의 첫 번째 매매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종가는 1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 버렸죠. 다행히 저는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무조건 매도 청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생했던 미래나노텍은 좀 아쉬움이 크죠. 여기 종목 진입 타점을 보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무렵입니다. 이후에 목표 수익이 나서 이렇게 매도를 청산했지만
매도 이후에 발생한 이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익으로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항상 일정 구간에 대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는 위험 구간에서 적절히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고요. 추가 상승은 이렇게 못 먹는 경우가 있지만 항상 안전하게 예수금 확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광무에서도 그렇죠. 거의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바로 매도 청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종목마다 그 비율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에서 3% 사이로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미리 매도를 걸어두고 있어서 차트에 있는 제 매매 내역을 볼 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미래나노텍, 광무, 하이드로리튬 한 종목이라도 눈에 띄인다면 그 종목만 바라보지 마시고 요즘에는 여러 종목을 묶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 3종목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도 요즘 빠뜨릴 수 없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HBM이나 CXL 또 AI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 섞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종목들이 좀 재편성되면서 묶여 있는데요. 현재 이번 주에 제 레이더망에 걸린 종목은 4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네오셈, GST, 인텍플러스 그리고 시그네틱스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네오셈의 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에 매수해서 오늘 가장 고점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요. 최근 지수가 모두 8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처럼 지수의 흐름이 양호할 때는 오버나이트를 이틀이나 3일 정도 가져가는데요. 네오셈을 이틀 이상 홀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전고점 부분입니다. 제가 매수한 위치가 바로 이 전고점 부분이고요. 음봉이 되든 양봉이 되든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정도 홀드를 할 수 있었고요. 오늘 종가 상황을 보면 5일 이동평균선에서 몸통을 지지받았고요. 또 아래 꼬리가 지난 며칠 동안 거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네오셈은 이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GST인데요. GST도 지난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꽤 좋은 흐름을 이렇게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다른 차트와 달리 GST는 돌파 매매나 눌림목 매매보다는 캔들 차트 매매가 더 좋은 종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음봉이 이틀 나오거나 또는 하루 나온 다음에 꼭 양봉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양음음양 또는 양음양 패턴으로 음봉의 캔들이 5일 이평선에 걸쳐 있을 때 종가 매매로 이렇게 진입하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참고로 GST를 보면 제 매매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종가 매매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하는 매매의 90%는 거의 다 돌파 매매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돌파 라인을 벗어날 때 그럴 때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GST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제 관찰 대상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는 하고요. 장중에 모든 종목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매매 방법에 맞는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매매 방법과 맞지 않는 종목을 저는 억지로 매매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인텍플러스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틀 전 기준으로 가장 최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의 윗꼬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음봉의 윗꼬리 최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종목에 진입해서 이렇게 매매와 함께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파 매매를 하든 또 눌림목 매매를 하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매매에 집중하면서 차트의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장 최근의 테마 그리고 핫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그 종목 내에서 매매 타점이 발견될 때 진입한다면 훨씬 더 수익 실현의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시그네틱스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종목도 매매를 했다면 바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여기에서 매매에 진입했었을 것이고요.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을 노려본다면 바로 오늘의 최고점인 1560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이 1560원을 돌파하는 이 순간에 제가 아마 종목을 노려보고 타점을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눌림목 매매를 하는 분들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중 횡보하면서 만들어진 이 바닥 부분의 지지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주가가 상승하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 부분에서 터치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GST도 마찬가지죠. 첫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자세히 보면 이전에 있던 고점 라인보다 약간 돌파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이 지지 라인에서 닿았던 부분이 여러 번 있었고요. 여기에서 또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텍플러스는 정말 좋은 지지 라인이 있죠. 이전에 있던 고점이 현재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여러 번 매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시그네틱스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네요. 이전에 있던 전고점은 오늘 돌파를 해버렸고요. 아랫부분의 지지라인은 너무나 간격이 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큰 갭이 만들어진 중간에 밴드 구간을 하나 가지면 좋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오늘 만들어진 양봉의 하단과 지난주에 만들어진 음봉의 고점, 여기 1350원 라인 정도 되겠는데요. 여기에 만들어진 갭을 기준으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저항과 지지가 형성되는지 살펴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든 반도체 종목과 관련해서는 이 네 종목 이번 주에는 같이 묶어서 한번 지켜보면 좋겠죠. 그리고 움직임은 좀 미미하지만 뭔가 꿈틀거림이 심상치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소형 철강주인데요. 종목을 살펴보면 왼쪽부터 신스틸, 동국산업, TCC 스틸, 그리고 마지막에 조일 알미늄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신스틸에 대해서 저도 오늘 고점에서 이렇게 매매를 한번 했었는데요. 정말 위험천만한 구간이었죠. 여기에서도 미리 목표 수익에 매도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종목을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최근 중소형 철강주의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 신스틸의 경우에는 벌써 1월 말이죠. 120일 이평선을 바로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어제 2월 19일 월요일 기준으로 240일 이평선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향후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동국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1월 중순에 120일과 240일 이평선을 단숨에 돌파를 해버렸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2월 중순에 들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도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두 종목 신스틸과 동국산업은 코스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TCC 스틸과 조일 알미늄은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TCC 스틸은 최근에 2차전지와도 묶이게 되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이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중소형 철강주이면서 2차전지 그리고 코스피라는 이름으로 지난 3일간 너무 큰 상승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조정기간을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와 같은 모양에서는 눌림목을 찾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종목을 버리기에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번 관찰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일 알미늄은 아직 120일 이평선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가까스로 윗꼬리 피대침을 쏘면서 120일 이평선을 살짝 터치를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TCC 스틸을 보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조일 알미늄도 지난주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현재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도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소형 철강주 한 종목이 캐치될 때 바로 그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신스틸, 동국산업, TCC 스틸, 조일 알미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관련해서 두 종목만 더 살펴볼까요? 바로 XM과 솔트웨어입니다. 두 종목 모두 유사한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조정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형적인 삼각수렴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XM의 경우에는 급격한 삼각수렴의 끝부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상방은 낮아지고 있지만 하방은 완만하게 높아지는 삼각수렴입니다. 모양으로 보나 흐름으로 보나 솔트웨어보다는 현재 차트상 XM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삼각수렴은 항상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야 하는데요. XM의 경우 오랜 기간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에서 한 2달 정도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렴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이라고 항상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죠. 상방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주가가 비로소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돌파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오른쪽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 눈에 가장 거슬리는 것은 바로 120일 이평선입니다. 현재 주가가 120일 이평선 이렇게 아래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고 2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종목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도 보면 20일 이평선 돌파 이후에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는 며칠 만에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기 아까운 종목이죠. 화면을 지우고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두 종목이 아주 비슷합니다. 1월 초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2월 초까지 하락을 했고요. 다시 짧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현재 횡보의 약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트웨어도 마찬가지죠. 12월 말 1월 초까지 상승을 보여주었고 2월 초까지 하락을 계속 유지하다가 작은 상승이 나오고 지금 약보합의 횡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XM과 솔트웨어도 묶어서 두 종목을 같이 관찰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급격히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미리 관찰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전에 나온 30%가 넘는 이런 큰 수익들을 저희가 금방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흐름상 두 번째 상승이 임박한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한 종목이 많기는 하지만 테마별로 4종목 또는 2-3종목이라서 매일 오전 장이 시작하면 오늘의 테마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종목을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미리 준비된 차트에서 익숙한 타점으로 종목에 진입한다면 더욱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벌써 수요일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 만드는 한 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